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복잡한 계산 문제나 좀 생소한 공식 외우는 거, 그리고 헷갈리는 단위 변환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저희가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바로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에 소개된 특정 기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블로그가 독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특히 콘덴서 관련 계산 문제, 이거 하나를 깊이 들여다 볼 겁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냥 문제 하나 풀고 정답 맞히고 이걸 넘어서요. 이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전기이론 핵심 공식 중 하나죠. Q는 CV.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위들 있잖아요. 특히 마이크로 붙은 거예요. 네, V, 뮤F, 뮤C 이런 단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루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시험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실전 감각, 이걸 키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나온 문제 같이 보시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압 V가 200V이고요. 정전 용량이 각각 C1 이퀄 10뮤F, C2 이퀄 5뮤F인 두 개 콘덴서가 있어요. 이 두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단위는 마이크로 쿨롱 뮤C이고요. 선택지도 있네요. 1번 100, 2번 200, 3번 1000, 4번 2000 뮤씨. 어떠세요? 네, 해권은 전형적인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그 전기이론 파트 문제죠. 콘덴서, 우리말로는 축전기라고도 하고요. 전기를 저장하는 소자인데 이 콘덴서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이게 뭐냐면 바로 콘덴서에 저장되는 전하량 Q하고요. 콘덴서의 용량 C, 정전 용량, 그리고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 V,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예요. 그 공식, 그 유명한 공식 말씀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전기이론 딱 시작하면 거의 초반에 만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Q 이퀄 C 곱하기 V입니다. 전하량은 정전 용량과 전압의 곱과 같다. 이 관계식이야말로 콘덴서 관련 문제 풀이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 역시 이 기본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딱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Q는 CV. 네, 공식 떠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문제를 보면 C1 값도 있고 C2 값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C1에 축적되는 전하량만 묻고 있단 말이죠. C2 값은 왜 있는 걸까요? 저처럼 좀 성격 급한 사람은 C1, C2 이거 더해야 하나 곱해야 하나 하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시간 뺏기거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문이죠. 그리고 수험생이 병렬 회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포인트입니다. 문제에서 병렬로 적속되어 있을 때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전기 회로에서 소자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병렬 연결?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전구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하면 하나 나가도 나머지는 켜져 있고, 아, 전압. 전압이 같았던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빙고. 병렬 연결에서는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전원 전압이 200V다. 그러면 C1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200V, 그리고 C2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똑같이 200V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만약에 직렬 연결이었으면 전압이 C1이랑 C2에 이렇게 나뉘어서 걸렸을 텐데, 그죠? 근데 병렬이니까 200V가 그대로 다 걸리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죠. 문제는 C1에 축적되는 전하량, 즉 Q1을 묻고 있어요. 그럼 Q1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뭘까요? Q 이퀄 CV 공식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C1의 정전 용량 값하고 C1에 걸리는 전압 값, 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C1 값은 10mA라고 주어졌고 C1에 걸리는 전압은 방금 확인했듯이 병렬이니까 200V. 아, 잠깐만요. 그럼 C2 값 5mF 이거는 Q1 개선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C2의 값 5mF는 Q1을 계산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정보예요. 물론 C2에도 전하 Q2가 쌓이긴 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건 오직 Q1뿐이니까요. 시험에서는 종종 이렇게 문제풀이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같이 줘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정보에 혹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지 이런 걸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뭐랄까 정보 필터링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단순히 공식만 외울 게 아니라 문제 조건을 꼼꼼히 읽고 뭘 구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딱 골라내는 연습. 이게 필요하겠어요. 특히 시간 제한 있는 시험에서는 이런 능력이 그냥 점수랑 바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능사 시험처럼 반응 문제를 좀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정보만 빠르게 식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C2 값이 왜 주어졌을까? 이걸 병렬회로 특징 아는지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할 수 있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점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 필터링도 끝났고 병렬이라 C1에 200V 걸리는 것도 확인했고 그럼 이제 진짜 계산을 해볼 차례네요. 핵심 공식 Q1 = C1 곱하기 V 이걸 사용하면 되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단위가 조금 신경 쓰여요. C1이 그냥 패럿이 아니고 마이크로 패럿이잖아요. 네, 단위 처리. 이거 계산 문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실수를 줄이려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자, 공식을 적용해서 값을 넣어봅시다. Q1 = C1 곱하기 V니까 Q1은 1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200V예요. 여기서 단위들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정전 용량 기본 단위는 페럿 F, 전압 단위는 볼트 V, 전하량 기본 단위는 쿨롱 C죠. 즉 F 곱하기 V가 C가 되는 관계가 성립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이크로페럿 μF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거 곱해야 하나요? 복잡한데? 물론 원칙적으로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니까 10 마이크로페럿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F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F 곱하기 200V는 2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가 되겠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다시 마이크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2000μC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근데 좀 복잡한데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려면 실수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단위가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마이크로쿨롱 C 단위로 답을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죠. μC. 그리고 주어진 정전 용량 단위는 마이크로페럿 μF이고요. 이럴 때는 굳이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위 자체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즉, μF 곱하기 V가 μC 이 관계가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죠. 마이크로라는 접두사가 양변에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오, μF 곱하기 V가 그냥 μC라고요? 훨씬 간단한데요? 그럼 숫자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네요. 10 곱하기 200이니까 2000. 와, 그럼 답은 바로 Q1 = 2000μC네요. 네, 맞습니다.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2000 마이크로쿨롱입니다. 이렇게 단위를 처리하면 계산 과정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보기의 단위가 대부분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랑 관련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익혀두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2000μC? 그럼 아까 봤던 선택지 중에서 4번. 4번이 정답이네요. 와, 생각보다 좀 싱겁게 풀리는 느낌인데요. 물론 핵심 공식 Q = CV 알고 병렬 연결, 특성, 전압 일정 이해하고 단위 처리, μF 곱하기 V = μC 이걸 정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거나 시간을 막 허비할 수도 있겠어요. 정합합니다. 이 문제는 전기 이론의 기본기를 딱 테스트하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복잡한 계산보다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꼼꼼함,
특히 단위 확인 같은 거요. 이걸 요구하는 문제죠.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아마 이 계산 과정을 간결하게 Q1 이퀄 10μF 곱하기 200V 이퀄 2000μC 이렇게 딱 명시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블로그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이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만 풀이 과정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손으로 값을 넣어서 계산해보고 특히 단위까지 신경 써서 답을 내보는 연습, 이게 중요하겠어요.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면 쉬운 곱셈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하하, 반복 숙달만이 살 길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전기 분야에서는 이 뮤,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 M, 밀리 10의 마이너스 3, K, 킬로 10의 3, M, 메가 10의 6 같은 접두사가 정말 자주 사용되거든요. 이 접두사 처리를 잘못하거나 단위를 놓치면 정답이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항상 단위를 같이 적어보는 습관, 이걸 들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10 곱하기 200은 2000, 이게 아니라 10μF 곱하기 200V는 2000μC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좋은 습관이네요. 숫자만 쓰지 말고 단위까지 꼭 같이 써보는 연습, 저도 해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배운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요. 이 문제 하나로 정말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한 4가지 정도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역시 핵심 공식입니다. 콘덴서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 Q 이퀄 C 곱하기 V.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Q가 전하량, C가 정전용량, V가 전압이라는 각 문자의 의미와 단위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Q equal CV. 이건 뭐 자다가도 툭 치면 나와야 하는 공식이군요. 진짜 전기이론의 기초 치력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회로의 연결 방식 파악입니다. 문제가 병렬 연결이라고 딱 명시했을 때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다는 사실, 이걸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만약 문제가 직렬 연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각 소자에 흐르는 전하량 또는 전류가 같고 전압이 정전 용량의 역수에 비례해서 분배되거든요. 즉, 연결 방식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렇네요. 병렬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었군요. 만약 직렬 문제였다면 훨씬 복잡했을 수도 있겠어요. 문제의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면 안 되겠네요. 셋째, 문제의 요구사항과 정보 필터링 능력입니다. 문제가 정확히 무엇을 묻고 있는지, 예를 들어 C1만의 전하량인지 아니면 전체 전하량인지 이걸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C2 값처럼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혼동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사용하는 능력,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전에서의 시간 관리와 정확성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C2 때문에 괜히 고민하느라 시간 보내면 너무 아깝죠. 문제의 질문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 자체가 실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위 확인입니다. 계산 과정과 최종 답에서 단위, V, μF, μC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 이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마이크로 뮤와 같은 접두사가 포함된 경우 μF 곱하기 V 이퀄 μC와 같이 단위 간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숫자만 맞았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되고 단위까지 맞아야 진짜 정답이죠. 연결 방식 파악, 병렬 회로는 전압 일정, 문제 요구사항 및 정보 필터링, 그리고 단위 처리, UF 곱하기 V는 뮤C. 이 4가지만 확실히 잡아도 콘덴서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확 붙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4가지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기 이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에요. 꾸준히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 있도록 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소개된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서 핵심 공식 Q는 CV의 의미, 병렬 회로의 중요한 특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식별 방법,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단위 처리 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혼자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학습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되었을 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 다룬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C1만의 전하량이 아니라 C1과 C2, 즉 두 콘덴서에 축적된 총 전하량을 물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총 전하량이라? 아까 Q1 계산에는 쓸모없다고 했던 그 C2 값이 이때는 필요해지겠군요. 그쵸? 총 전하량을 구하려면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병렬 연결된 컨덴서들의 총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그 총 정전 용량을 이용해서 Q=CV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총 전하량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직접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배운 내용들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이 여러분의 학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학습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답을 바로 찾기보다는 과정을 한번 고민해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합격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연습과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공식과 개념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시험 준비 끝까지 힘내세요.